지금 원래 약속된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이 질문까지만 하고 우리 그 최하연 반장은 보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밖에서 하겠습니다. 회식을 대기하면 되나요? 예? 밖에서 회식을 대기하면 되나요? 아, 회식이요? 네. 저는 상처 입지 않습니다. 저는 또 들어갑니다. 많이 이 언론에서 주목하진 않았는데 그 임미애 의원이요. 네, 네. 임미애 의원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입니다. 네네. 그저께죠.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민주당은 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구 경북의 눈으로 보면 전략이 실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전달을 해드리면 대구시장 선거를 보수 결집으로 선거에 졌다는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정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대구 경북 사람들은 대부분 내란 종식 국가 정상화라는 민주당의 슬로건에 전혀 공감하지 못했다. 내란은 이미 사법 영역에서 다뤄지고 있으니 미래 먹거리 전략에 관심을 둔 것이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공교롭게도 선거 직후에 브리핑에서 우리 박진영 평론가님하고 나눈 이야기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 경북 사람이잖아요. 대구 사람이시죠? 네, 고향이 그쪽이니까. 네. 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당에서 어떤 반응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대로 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말고요. 제대로 된 성찰이 있는지 또 백서를 낸다고 하는데 그런 흐름들은 좀 어떤지 좀 말씀 듣고 민주당 얘기는 보내드리고 장동영 얘기는 우리 박지영 평론가님하고 다시 투닥투닥하면서 네.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대구 경북이나 부울경에서 선거를 하신 분들이 많이 아쉬워하거나 속상해하는 내용은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 취재를 해오면서 들은 걸 종합을 해보면 특히 대구 경북,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장 분위기가 초반에 그 전에 겪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았고 예. 해볼만하다고 봤고 그리고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갈아 넣어서 했고 실제로 당에서도 좀 많이 내려갔죠. 그런가요? 당에서는 많이 내려가지는 못했던 것 그래요? 같아요. 네, 일단은 정청래 대표가 추풍령을 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아. 네, 거의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도 사실 그걸 그렇게 간절히 원하지는 않았죠. 부울경 후보들이나 대구 후보들은 자기 힘으로 치르는 선거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게 냉정하게 말하면 맞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선거 아젠다에 있어서도 당과 정부가 앞서서 내세웠었던 내란 종식 이거 이제 임미애 의원님 말씀하신 것보다는 예. 자체적인 경제 아젠다로 선거를 치렀죠. 이를테면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 해수부 이전, 뭐 예. 글로벌 해양 뭐 이런 걸로 치렀던 거고 대구도 그렇게 치렀는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과 정부가 그 부울경 선거나 대구 선거에 줬었던 것들은 냉정하게 말하면 특검법, 네. 스타벅스, 그다음에 이제 대구에서는 그 얘기도 하시던데요. 저기 국민배당. 아. 네. 그게 사거리마다 특검법 현수막에 걸리는 상황에서 선거를 한다는 거 쉬운 선거가 아니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꾸역꾸역 해 왔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났고 대구 현장에서 그런 말씀들이 있었다는 거죠. 엄청나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선거 결과 패배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고 뭐 그렇지만 좀 현장 얘기를 더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취재를 네. 하면서는. 왜냐하면 네. 현장이 보고 있는 분명히 그 흐름이 넘어갔었던 국면이 있는데 예. 그걸 그걸 복귀해보자는 거죠. 네, 복귀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예. 근데 임미애 의원님 이제 결과적으로 이 글을 쓰신 건 정말 제가 아는 임미애 의원님의 이야기에 진짜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거를 꾹꾹 눌러서 쓴 예. 걸로 보이고 네. 좀 아쉽다고 느꼈던 거는 임미애 의원님의 이 글 이후에도 네. 당에서나 뭐 이제 보신 분들은 대구는 근데 어차피 어려웠어. 라는 반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예. 서울 선거에서도 네. 하긴 했지만 네. 그 중도층이나 이제 앞으로 확장하는 당으로서 민주당은 지향을 하잖아요. 예. 그 지향을 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보수화되지 않으면서도 그다음에 유권자층을 확장할 수 있는 전략을 민주당은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2030 여성들이 이번에 돌아섰다 이것도 그렇고 그렇죠. 그 바로미터를 삼을 수 있는 게 저는 대구 부울경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여기에 선거를 한번 꼭 복귀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예. 예. 최하연 반장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이 네. 진행자가 패닉에 약간 와가지고 어리버리버리 하는데 구하시느라고 제가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다음에 소전 진행자 구하느라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도 꼭 모시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2018년 지방선거하고 한번 2018년요. 예. 비교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부울경 석권했고 물론 뭐 TK는 이기지 못했습니다만
비교를 해보면요. 그 당시에 적폐청산 유행이었잖아요. 예. 적폐청산 앞세워서 지방선거 했나요? 음. 안 했습니다. 내란청산 당연히 해야 됩니다. 수사와 사법적 절차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지방민의 삶을 돌봐야 되는 선거를 왜 그걸로 합니까? 2018년에요. 적폐청산 이야기가 지방선거에 없었습니다. 아, 그랬나요? 이게 불과 지지난번인데도 그렇죠. 많이 잊혀졌네요. 이게 그다음에 상황은 이제 비슷한데.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메이저 예. 이슈는 그다음에 실제로 영남이라든가 지방에 가면 뭐가 먹혔냐면은 대규모 국책 사업이 먹혔어요. 대구 산업선 철도, 그다음에 공항 이전, 그다음에 부울경 가면은 영남 내륙선 고속철도 예. 이야기가 나왔고요. 부산 가면은 부산에 있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하면서 거기를 상업지구로 개발하겠다. 예. 그다음에 뭐 도심 고속도로, 울산에는 외곽순환 고속도로 이런 이야기가 뜨면서 국책 사업 중심으로서 선거가 치러졌어요. 그걸 이번 선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확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이번에 백서 문제도 공천이 잘 됐니 못 됐니라는 그런 거 백서로 쓰자는 게 아니라 예. 진짜로 지방선거의 본질에 맞게 정책 선거를 해서 표를 몇 % 갖고 왔는가라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무슨 공약을 냈던가 이런 거 한번 반성의 의미도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어떤 댓글이 올라왔냐면요. 하호 형님 진행이 불편한 점이 있는데 유튜브 조회수 때문에 그러신가요? 그랬는데요. 제가 방금 대기가 한 명으로 뜨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맞나요? 예. 오류인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약간 대기자 한 명 보고 팬얘기 살짝 본 것도 맞고요. 예.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갈 텐데요.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장동혁 대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돼서 지방선거를 사실상 다시 실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국 단위 재선거 주장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장동혁 대표의 주장을 다 옮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전국 단위 재선거 이야기하면서 사전투표제 폐지까지 들고 나왔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쁜 정치인이야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예. 이분 딱 꾀만 있는 나쁜 정치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네. 뭐 양수겸장 그다음에 일석삼조 이런 하나의 의미인데 결국은 이 투표 관리 부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정선거론자들 쪽으로 쏠려갈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결국 강한 메시지와 극렬한 사람들이 온건하고 합리적인 사람들을 잡아먹어요. 예. 액션의 강함이 온건한 사람들을 잡아먹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 투표 부실 관련돼 가지고 아주 선의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제법 많을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들이 아마 대세를 잡아가지 않을까라고 저도 예측을 하는데 장동혁도 아는 거죠. 거기에 이제 편성하는 거죠. 편성해가지고 요 국면을 더 키우는 거죠. 거기에서 가장 현실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전투표 없애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일석삼조임에서 자기 경쟁자인 오세훈도 견제하고. 뭐 이런 의미로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쪽에서는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장동혁 지도부나 지금 강경한 이런 목소리를 내는 쪽까지 포괄을 하는 쪽으로 좀 연대를 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는데 반대로 이쪽에서는 오세훈을 조금 더 밀어내는 그런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 쪽에서는 지금 이른바 부정선거론하고 완전 거리를 뒀잖아요. 거리를 뒀는데 그 사람들이 좀 아까운 표야. 근데 이번에 나왔는 사람들 중에 부정선거론자가 아닌데 참정권에 대한 헌법적 가치의 문제로 나온 사람들이 제법 있는 거예요. 그 표 이제 지지자를 얻고 싶은 거야. 근데 이게 잘 분리가 잘 안 될 거예요. 뭐 상황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재선거가 오세훈 서울시장 사퇴하고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좀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엔 이벤트가 하나 큰 게 있는데요. 원내대표 선거도 열립니다. 두 가지 이슈가 동시에 걸려 있는데요. 하나는 말씀 나눈 장동혁의 문제, 장동혁 대표가 사퇴하느냐의 문제하고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 문제 하나 해도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한데 간단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당권파인 정점식 의원이 유력하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원내대표 선거가 또 점치기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점식 의원이 TK잖아요. 예.
TK가 늘 유리하더라고요. 그렇죠. PK가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 지역적인 연고의 문제와 친분관계 연고의 문제가 이제 작동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김도읍이 되면은 이 파고가 상상을 초월하는 파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 두려움을 느끼는 의원들이 김도읍 쪽으로 많이 안 갈 거예요. 김도읍이 된다. 그럼 장동영 물러나라. 예. 해서 장동영 물러난다. 비대위 하면은 김도읍이 비대위원장 되잖아요. 네. 그럼 바로 한동훈 들어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래도 정정식이 이른바 찐윤의 핵심은 아니었거든요. 핵심은 아니죠. 핵심은 네네. 아니었고 살짝 비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정점식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좀 나눠보자면 그러면 한동훈 복당은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고 좀 더 긴 로드맵을 가져가야 하는 것인가요? 한동훈 입장에서는 그건 장동혁 체제의 연장이 되느냐 안 그렇죠. 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예. 네.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본인들은 생각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로드맵을 짤까요? 지금 김도읍한테 엄청나게 힘을 싣겠죠. 음. 그 김도읍이 뭐 친한계하고 친하잖아요, 그죠? 예. 또 PK가 친한계가 제법 있어요. TK는 친한계 없어요. TK는 친한계 없어요. 그렇네요. 네네네. 기억나는 사람이 아예 없네요. 예, TK는 친한계가 없어요. 네. 그렇게 본다면 한동훈 의원은 어쨌거나 무소속으로 당분간은 좀 의정 활동 계속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니 그건 이제 장동혁하고 연동돼 있죠. 적대적 상호 의존이죠, 이건. 적대적 상호 의존요. 네네. 이 말씀도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 이야기 뭐냐면 찐윤 윤회계인 세력이 아닌데도 한동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은 장동혁이 어차피 나중에 곧 망할 거니까 장동혁을 한동훈 막는 카드로 쓰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이 스케치북을 이렇게 들고 나간 것을 보면 애초에 지난 주말까지는 부정선거가 써 있지 않고 재선거만 써 있었는데 어제도 나갔더라고요. 어제 나간 거 보면 드디어 이제 부정선거를 앞에 썼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당일 투표, 수개표까지 쓴 걸로 봤을 때는 안타깝습니다만 숫자가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번 그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올림픽 공원에 참여하는 숫자가 줄어들면서 말하자면 이렇게 강한 목소리를 내는 쪽으로 좀 분위기가 좀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모든 언론이 지금 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강한 있습니다.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라는 네. 속설하고 같은데요. 이거는 우리 정당 제도권 내에 컨센서스가 있어야 돼요. 예. 이런 사람들은 공천을 준다거나 당의 주요 직책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상적 합의가 돼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원래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까지 이야기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뭐 한 가지만 더 전해드리면요. 검경 특별수사본부는 꾸려질 것 같고요. 국회에서는 국정조사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는 아마도 어느 정도 여야와 조율이 필요할 것 같고 특검 주장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이 상황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